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12강 시간으로서 7. 휴업, 폐업, 인장 등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휴업 및 폐업입니다. 자, 휴업 및 폐업. 첫 번째 이 휴업 및 폐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휴업, 폐업의 사전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한다는 얘기죠. 사전 신고. 휴업하기 전에, 폐업하기 전에 사전 신고를 합니다. 자,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3개월 초과하는. 그러면 3개월까지 또는 3개월 이내는 신고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초과하는 휴업.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폐업. 자, 폐업. 자, 재개. 자, 휴업했다가 다시 문을 여는 거죠. 재개. 그 다음에 휴업을 했는데 또 휴업을 더 연장하고 싶어. 자, 휴업기간 변경. 자, 휴업기간 변경. 자, 이런 것들. 를 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이런 거는 미리, 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3개월을 초과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휴업 기간 중에도 사무소의 중개사무소의 폐업, 재개 이전, 휴업 기간 변경 등의 신고는 가능합니다. 자,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자, 두 번째. 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그리고 폐업. 자, 이런 폐업.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자, 휴업, 폐업 신고서에 신고를 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또한 뭘 첨부한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등록증 대신이죠. 자, 이 휴업기간 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업무 정지 기간이에요. 자, 업무 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다가 뭘 잘못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겁니다. 이런 업무 정지 기간이에요. 자, 이런 기간 중에 폐업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기간 중에 폐업을 했어요. 네, 폐업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중개사무소를 다시 등록하는 건 가능합니다. 1년. 왜냐면 업무정지가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현재 폐업하고 폐업한 날부터 1년 후에 등록하는 건 상관이 있는데 1년 이내에 이제 등록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1년에 재등록을 합니다. 재등록을 하는데 요 재등록이 1년 이내에 하는 거예요. 업무정지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자, 1년 이내에 이제 재등록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이 기간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기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경과를 했어요. 자, 경과를 하면 폐업 전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므로 남아있던 업무 정지 기간이 종료해야 업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하는데, 자, 이 경우에 등록을 하는데 요 업무 정지 기간 남아있던 그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지 기간이 지나야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과하기 전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휴업과 폐업 관련해서 휴폐업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입니다. 자, 휴업, 폐업을 이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는데, 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등록관청은 그 신고사항을 월별로 모아서 다음 달 며칠, 예, 다음 달, 그 다음 달 말합니다. 10일까지예요.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신고와 관련해서 휴업, 폐업 신고에서 방문 신고하고 전자 신고가 있습니다. 자, 방문 신고.
방문 신고는 직접 가서 등록관청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요. 전자신고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방문 신고는 어떤 경우냐면 휴업, 폐업입니다. 휴업, 폐업은 반드시 방문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건 방문을 해야 되고요. 자, 요거는 전자신고가 안 돼요. 허용이 안 되는 거고요. 방문 신고 또는 전자신고. 자, 이 전자신고에서 방문도 가능하고 방문 또는 전자신고도 가능한 거. 나머지죠. 바로 재개하는, 영업을 재개할 때 또는 휴업기간 변경. 휴업기간 변경. 자, 이런 것들은 방문해서 해도 되고 전자신고로 해도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휴업, 폐업에 있어서 휴업, 폐업 등의 휴업, 폐업 등 어떤 경우에 신고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 첫 번째 기업 3개월 초과하는 휴업. 자, 3개월 초과하는 휴업입니다. 휴업.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폐업입니다. 폐업.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쉬는 게 아니라 아예 닫는 겁니다. 폐업하려는 경우. 세 번째, 디귿.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 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다시 열겠다는 얘기죠. 다시. 네 번째, 리을. 신고한 휴업기간 변경. 자, 휴업기간을 변경. 주로 연장하는 겁니다. 자, 연장. 자, 이렇게 있는데, 기억하고 니은 이 두 가지 경우에 신고할 때는 뭘 첨부한다? 이때는 등록증을 꼭 첨부해야 됩니다. 등록증 첨부. 자, 그리고 디귿 리을의 경우에는 전자신고도 오케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입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증 대신이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받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된다. 기억하고 니은의 경우, 즉 휴업하고 폐업이죠. 자, 이렇게 휴업하고 폐업의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휴업 및 폐업 두 번째. 휴업 기간입니다. 휴업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업 기간.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첫 번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휴업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다만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 자, 이런 경우에는 휴업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부득이한 사유, 즉 6개월 초과 가능한 경우죠. 첫 번째, 질병입니다. 병이 있어요. 예, 질병으로 인한 요양. 두 번째는 징집. 예, 군대 가는 거죠. 징집으로 인한 입영. 군대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취학. 예, 학업을 위해서. 예, 공부하는 경우죠. 네 번째는 임신. 여성의 경우입니다. 또는 출산. 자, 이런 경우. 다섯 번째, 미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기억에서 리을에 준하는 경우입니다. 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예요. 자, 휴업 기간을 변경. 이것도 역시 신고해야 됩니다. 변경 신고. 휴업 기간의 변경은 1회에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맞죠?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휴업 기간의 변경 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즉, 휴업 기간 변경 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재개. 이제 휴업했다가 다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자, 재개.
중개사무소 재개 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자, 재개하면 반환해야죠. 그래야 그 등록증 사무실에 게시하니까요. 자, 다섯 번째 이제 위반했을 때의 제재입니다. 위반 시 어떠한 제재를 받는가? 제재. 그래서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자, 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했어요. 신고를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과태료. 자,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특별한 사유 없이니까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해요. 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예.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면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 휴업과 폐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휴업과 업무 정지 처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는 겁니다. 먼저 휴업. 자, 그리고 업무 정지 처분.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휴업은 개업공인 중에 자발적으로 휴업을 하는 거고, 업무 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에서 너 잘못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 마라 하는 처분입니다. 자, 요 두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통점이 있고 다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간, 휴업 기간 또는 업무 정지 처분 기간입니다. 기간 중에 폐업을 할 수 있나 없나? 기간 중에 폐업 여부입니다. 자,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어요. 휴업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고 업무 정지 처분 기간에도 폐업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폐업을 했어. 자, 폐업을 한 후에 폐업 후 다시 개설 등록하는 거. 자, 폐업 후에 개설 등록하는 거. 휴업한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쉬는 거니까 폐업했다가 다시 개설 등록하면 됩니다. 아무 때고. 이건 자기의 의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무슨 범법행위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 정지 처분은 약간 달라요. 업무 정지, 아까 요 휴업 및 업무 정지 처분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처럼 업무 정지 처분 기간이 지난 후에는 폐업을 했다가 개설 등록하는 거 가능합니다. 네. 업무 정지 처분 기간이 지났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했어.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큼 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문제는 그 업무 정지 처분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해서 할 때는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업무 정지 기간이 이게 살아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경과하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 사유가 돼갖고 할 수 없죠, 그때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업무 정지 기간만큼이 지나가서 개설 등록을 다시 했을 때 여전히 1년 이내라면, 그 기간이 1년 이내라면 업무 개시 전에 그 이전에 했던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그 개설 등록을 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하게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그 업무 정지 기간은 지나야 업무가 가능해요. 여전히 업무 정지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1년 이내라는 거, 1년 이내에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인데 폐업을 하고 다시 재등록하는, 개설 등록하는 기간이 1년 이내라면 이렇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여전히 있게 된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등록증 반납. 자, 등록증 반납. 왜 등록증을 반납시켜요? 그렇죠. 일단 휴업 기간에는 등록증 반납합니다. 휴업을 하려면 자기가 더 이상 휴업 쉬는 거잖아요. 중개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죠. 근데 업무 정지는 정지 기간 내가 정지돼서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반납 안 합니다. 예, 반납 의무가 없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업무 재개 시기예요. 업무를 다시 할 때 업무 재개 시기.
휴업 기간 중이라도 재개 신고 후 등록증 반환받고 업무 재개 가능합니다. 업무 재개 시기는 본인이 원할 때, 즉 이거 재개 신고하면 돼요. 휴업 재개 신고. 재개 신고할 때 신고하고 등록증 반환받고 반환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재개 신고하고 등록증 반환 받고 재개하면 됩니다. 이 시기가 요때예요. 그런데 업무 정지 처분 기간에는 정지 처분 중에는 이 업무 정지 기간이 종료해야 돼. 이게 다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면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록증 반납을 안 했으니까 그냥 재개하면 돼. 그 기간이 다 지나가면. 예, 다 지나가면 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이 기간 중에 이전, 사무소, 중개사무소 이전하는 거예요. 자, 휴업 중에도 가능하고 업무 정지 처분 중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업무 정지 처분 중에 이전하면 이전 후에 이제 또 다른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죠. 하면 그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이전 전 등록관청에 요구를 합니다. 관련자를 다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전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 중에 있으면 거기서 또 처분 유효한 겁니다. 거기 이전해서도 여전히 업무 정지 처분 중에 있는 겁니다. 그건.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 협회에 통보하는 건데,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협회 통보. 누가? 등록관청이 이 해당 사항을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면 휴업한 사항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그 처분한 날에 속한 달에 그 다음 달을 말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휴업을 했거나 5월 달에 업무정지 처분했다면 그 다음 달 6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들은. 자, 이렇게 해서 휴업과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비교할 사항을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장 등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장 등록은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가 쓰는 도장인데 누가 등록을 합니까? 그렇죠.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장 등록. 이건 공인중개사만 가능해요. 자, 공인중개사 둘이 있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었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한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 또는 고용 신청 시 인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뭐냐면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하고요. 그리고 계약서, 매매계약서나 또는 임대차 계약서, 이런 계약서에, 거래계약서에다가 등록된 인장을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설명을 했다시피 언제 한다? 업무 개시 전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을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인장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자, 인장을 변경을 했어. 자, 변경을 하면 이것도 역시 신고를 해야죠. 며칠 이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등록이죠, 등록. 등록이니까, 인장 등록이니까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 역시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 실제 가서 해보면 이렇게 양식이 있어요. 거기다 자기가 도장 갖고 온 거 찍어갖고 요걸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그거 다 등록한 거를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 등록할 인장, 자, 이 인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및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이 있어요. 인장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중개법인,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고요. 다른 거는 중개법인이 아닌 사람, 그냥 공인중개사인,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 있고, 또 부칙인정, 자, 부칙에서 인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부측에서 인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이런 공인중개사들이 등록한 인장은 뭐냐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자, 가족관계 등 옛날에 호적법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습니다. 자,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자, 주민등록표. 여기에 자기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성명. 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그 공인중개사 성명을 말합니다. 이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여기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성명이 기재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몇 미리 이상? 7mm 이상 또는 30mm 이내. 자, 7mm 이상 30mm 이내. 그 사이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가로, 세로 15mm도 가능한 거예요. 15mm면 1.5cm예요. 예, 그러니까 0.7cm부터 3cm 이내란 얘기입니다. 그 인장이면 되는 겁니다. 그 인장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엔 법인인, 중개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인장을 등록을 해요. 항상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거기가 등록관청이니까. 둘로 나뉘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이게 중개법인이에요. 법인인 경우가 있고, 그 법인은 항상 분사무소 둘 수 있잖아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에 한 개소를 둘 수 있잖아요. 자, 분사무소가 있잖아요. 분사무소.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은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에요. 자,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말하고, 자, 그리고 분사무소처에서 사용한 인장, 즉 분사무소 책임자가 사용한 인장이죠. 이거 역시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즉 대부분 이거 등록을 합니다.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그 제출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도장을 갖고 와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인감증명서 발급받아서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인장등록에 대한 세부 전개를 알아봤고, 자, 위반을 했을 때 인장등록을 안 한다든가 인장등록 해놓고는 다른 도장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에요. 인장미등록 또는 등록된 인장미사용. 자, 위반.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위반 시제제. 먼저 개업공인중개사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처분을 받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이 돼서 정지 처분. 업무 정지 처분. 그래서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 이번엔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인장을 쓰지 않거나 인장 등록을 안 하고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자격정지가 들어가요. 자격정지. 야, 이 자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가 아니라 다 시도지사 업무입니다. 시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벌이 엄하죠. 그러니까 인장을 꼭 등록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예를 듭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보는 거예요. 거래계약서의 효력은 영향은 없으나 거래계약서는 유효해요. 유효한데 적발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등록된 인장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신무 제11강 강의를 했고요. 1. 휴업 및 폐업, 2. 휴업과 업무정지 처분 비교, 3. 임장 등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